어머님 간병은 시댁에서 하셔야죠. 저희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럼 내 재산도 시댁 자식들이 상속받아야지. 안 그러니? 그건 별개 문제 아닌가요? 상속은 법대로 해야죠. 그럼 나도 법대로 하겠어. 유언장부터 다시 쓸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혜, 올해 78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의 제 집입니다. 40평짜리 아파트인데 남편이 생전에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였죠. 그때 며느리 이미영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병비는 시댁에서 내세요. 상속은 법대로 공평하게 받겠어요. 이런 논리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똑똑히 기록해두었고 결국 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병과 상속을 둘러싼 며느리와의 2년간의 전쟁, 그리고 제가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병은 의무, 상속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며느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2년 3월 15일 제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유지할 곳은 아들 가족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이미영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둘을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폐암이래. 뭐라고요? 엄마, 진짜요? 응. 3기래. 항암치료 받아야 한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암이세요? 응. 의사가 항암치료 6개월 받아야 한대.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벌써 돈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간병비가 좀 들 것 같아. 간병비요? 얼마나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든대. 6개월이면 1,800만 원 정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 돈을 저희가 다 내야 하나요? 누가 내란 말이니? 내 돈으로 내지. 다만 병원 갈 때 좀 도와줬으면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네요. 며느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는 병원에 다니기 힘들어졌고 집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들어. 누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엄마, 제가 시간을 내볼게요. 미영이랑 상의해서.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맞벌이라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간병인 쓰시는 게 어떨까요? 간병인은 비싸잖아. 한 달에 300만 원씩. 어머님 집이 강남이고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간병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며느리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그래도 가족이 돌봐주는 게. 어머님, 요즘은 전문 간병인이 더 좋아요. 저희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미영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오빠도 현실을 봐요. 우리가 번갈아 가며 간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간병인 쓰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결국 전문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함이 컸습니다. 항암 치료 2개월째.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식욕도 없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미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 번도 안부 전화가 없네. 엄마, 미영이가 요즘 너무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애들 돌보느라. 그래도 시어머니가 암 치료 받는데 전화 한 통 없다는 게. 제가 미영이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민수야, 미영이가 제주도 여행 갔다며? 아, 그거요? 친정어머니랑 잠깐 다녀왔어요. 친정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친정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면 더 자주 가서 돌봐드려야지. 여행을 가. 그럼 나도 몸이 안 좋은데 왜 안 와?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시댁과 친정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항암 치료 3개월째. 며느리의 본색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간병비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간다며요? 벌써 900만 원이네요. 갑자기 간병비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6개월이면 1,800만 원인데. 큰 돈이네요. 내 돈으로 내는 건데, 요? 아, 그냥요. 어머님 건강보험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했잖아. 간병비는 본인 부담이야. 그렇구나. 돈이 많이 드네요. 며느리가 계속 돈 계산을 하는 모습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거 있어요? 유언장? 얘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에요. 만에 하나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까 봐서요. 지금 내가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속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법대로 하면 돼요.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눠 받는 거죠.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암 치료 4개월째. 며느리의 이중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어머, 그래? 많이 아프시니?
네. 유암 초기래요. 수술 받아야 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병원에 못 가겠어요. 우리 엄마 수술 때문에. 그날은 제가 항암 치료 받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수술이 더 중요하지. 혼자 갈게.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같이 갈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수술 후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했습니다. 회사도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수술 잘 되셨니? 많이 힘들지? 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 잘 됐어요. 근데 회복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간병해야겠네? 간병인은 안 써? 간병인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간병인한테 맡겨요? 가족이 돌봐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니? 너는 나한테 간병인 쓰라고 했잖아. 가족이 돌봐야 한다면서?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상황이 달라요. 어머님은 간병비 낼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돈이 있으면 가족이 안 돌봐도 되고 돈이 없으면 가족이 돌봐야 하는 거니? 그게 무슨 논리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며느리는 친정에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반면 저에게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영아, 혹시 시간 될 때 집 청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항암 치료 받느라 집안일이 힘들어서.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우리 엄마도 돌봐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청소 업체 부르시는 게 어떨까요? 청소 업체? 그것도 돈이 드는데. 어머님, 한 번에 15만 원 정도면 될거려? 그 정도는 괜찮으시잖아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서는 청소는 물론 빨래, 요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정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정말 효녀세요. 매주 와서 집안일 다 해주시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만들어다 드리고, 부러워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너 친정에 가서 집안일 다 해준다며? 요리, 청소, 빨래까지? 어머님,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 내가 효녀라고. 그럼 나는 뭐니? 청소업체 부르라고 하고? 어머님,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어머님은 간병인도 있으시고 집도 크고. 그게 무슨 차이야? 둘 다 시어머니 아니야? 아, 나는 친정 엄마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구나.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항암치료 5개월째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회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바빴습니다. 회사에도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버지 회갑이에요. 저희가 잔치 준비를 해야 해서요.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 큰일이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회갑 잔치 준비 기간 내내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갑 잔치가 끝난 다음 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잔치 잘 끝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버님도 기뻐하셨겠다. 네. 근데 어머님, 잔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3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또 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많이 들었네. 그래도 아버님 회갑인데 당연하지. 어머님, 솔직히 저희 형편으로는 좀 부담이에요. 대출도 받고 그랬거든요.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움. 무슨? 잔치 비용. 일부만이라도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며느리가 제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영아, 내 친정 회갑 잔치 비용을 내가 얘 내야 하니? 그리고 너는 내가 아플 때 간병도 안 해주고 집 청소도 안 해주면서 돈만 달라는 거니? 어머님,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니? 친정 일에는 일주일 휴가까지 내면서 내 항암 치료에는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잖아.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도움 주기 싫어. 내 친정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도 앞으로는 어머님 일에 신경 안 쓸게요. 간병도 병원 동행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 하지 마. 어차피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없어도 나는 잘 살아. 며느리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확인해 보기로.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경과가 좋아지자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자주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항암 치료 끝나셨다며요? 정말 다행이에요. 응. 의사가 경과가 좋다고 하더라.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대. 정말 잘 됐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이제 몸조리 잘 하셔야 해요. 제가 자주 뵈러 갈게요.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몸에 좋다는 사과 사왔어요. 유기농이에요. 비싸긴 한데 어머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고맙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어머님이 제 친엄마 같은 분인데. 며느리가 갑자기 애교를 부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양식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몸보신 하시라고 삼계탕 끓였어요. 한약재도 넣고 정성껏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그런데 미영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상해. 어머님,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아프셨으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그동안 부족했잖아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쓰실 생각 있으세요? 요즘 미리 준비해두는 분들이 많다던데. 역시 유언장 이야기였습니다. 얘 자꾸 유언장 얘기를 하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상속세 절약도 되고요. 상속세? 그런 건 얘 내가 신경 써? 어머님 재산이 많으시니까. 미리 준비 안 하시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해요. 그럼 아깝잖아요. 며느리가 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대충. 이 집도 20억은 될 것 같고, 예금도 있으시고, 아마 30억 정도는. 며느리가 제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내 재산 조사했니? 아니에요. 그냥 추측이에요. 강남 아파트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상속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갖는데 며느리도 아들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상속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유언장을 쓰면 법정 상속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상속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 내가 변호사가 필요해? 어머님, 재산이 많으시니까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분쟁도 없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해두세요. 우리도 엄마 뜻대로 하려고요. 내 뜻대로? 내 뜻이 뭔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머님, 당연히 법대로 하시면 되죠. 자녀들이 공평하게 받는 거요. 그게 맞잖아요. 며느리가 법대로 공평하게를 강조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얼마나 받게 되는데? 어머님 재산이 30억이라면 민수가 15억, 둘째 아들 현수가 15억 받게 돼요. 물론 상속세 빼고요. 며느리가 벌써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그럼 너는 얼마 받는데? 저는 직접 받는 건 없죠. 하지만 민수 오빠 것이 제 것이니까. 결국 같은 거죠.
며느리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미영아, 그럼 내가 간병비로 쓴 돈은? 1,800만 원. 그건 누가 낸 거야? 그건 어머님이 치료받으시느라 쓰신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혼자 다 감당한 거네? 너희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어머님, 저희도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상. 형편? 그럼 나는 형편이 좋으니까 혼자 다 하고 상속은 공평하게 받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간병은 의무고 상속은 권리잖아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간병은 의무, 상속은 권리. 이것이 며느리의 논리였습니다. 미영아, 그럼 너는 간병 의무는 안 하고 상속 권리만 챙기겠다는 거네? 참 편리한 논리구나. 어머님, 저도 간병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친정 어머니 간병은 했잖아. 일주일 휴가까지 내면서 나한테는 간병인 쓰라고 하고. 며느리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본색을 완전히 파악한 저는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의 상속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 간병 거부, 친정 편애, 상속 욕심까지. 고객님,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유언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유류분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분이에요.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며느리가 받을 몫을 줄일 수는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며느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받게 되죠. 아들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여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째, 간병비와 치료비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서 상속분에서 차감하는 방법. 둘째, 다른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는 방법. 셋째,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 변호사님, 저는 첫 번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병비로 쓴 돈을 받은 특별수익으로 보는 거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간병 거부, 친정 편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일기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쓰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셨어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응,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미영아, 내가 그렇게 유언장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어머님 걱정해서요. 상속세도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준비하시면 절약할 수 있잖아요. 내 걱정? 정말? 그럼 간병할 때는 왜 걱정 안 했어?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저도 나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 내 재산 얼마나 받을 생각이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법대로 하시면 돼요. 법대로? 법대로 하면 내가 얼마 받는데? 저는 직접 받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민수 오빠 목이니까. 그것도 나중 일이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욕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생전 증여는 어떠세요? 미리미리 나눠주시면 세금도 절약되고요. 생전 증여?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라는 얘기야? 네. 요즘 많이 하세요.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도 없어요. 어머님도 세금 절약되고 저희도 미리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죠. 며느리가 당장 돈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살아있는데 얘 미리 줘야 해? 나중에 내가 돈 쓸 일 있으면 어떡해? 어머님, 지금도 충분히 많으시잖아요. 조금씩 나눠주셔도 문제없으실 텐데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애들 교육비, 집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너희 형편 어려우니까 내가 미리 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간병 받을 때는 돈 없다고 하면서? 어머님,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때는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생전 증여는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생전 증여는 생각도 없어. 내 돈은 내가 다 쓸 거야. 어머님, 그럼 다 어디에 쓰실 건데요?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내 돈 내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뭐든 내 마음이야. 자선단체요? 어머님,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하세요? 혈육보다 자선단체가 더 소중해요?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미영아,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다면 나도 너를 가족으로 대했을 거야. 하지만 넌 나를 ATM으로만 봤잖아.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신경 썼다고요. 과일도 사다 드리고 보양식도 해드리고. 언제? 내가 건강해진 다음에? 유언장 쓰라고 하면서? 그전에는 뭐 했어? 한 번도 안 왔잖아.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빨리 써야겠어요. 며느리가 생전증여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유언장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드디어 유언장을 쓸 때가 왔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고객님, 유언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에게는 전체 재산의 30%, 둘째 아들 현수에게는 50%, 나머지 20%는 암 환자 지원 재단에 기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받을 30%에서 간병비 특별수익 1,800만 원을 빼주세요. 실제로는 28%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며느리 이미영의 간병 거부, 친정 편애, 상속 욕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항암 치료 중 간병 거부, 친정 해갑잔치 지원 요구, 생전 증여 압박, 상속 욕심 등등.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언제 공개하나요? 고객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개됩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생전에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교육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며느리 반응을 보기 위해 미리 알려줄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며느리가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본색을 더 드러낼 수도 있어요. 둘 다 고객님께 유리합니다. 그날 공증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느리와의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들 둘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 와줘서 고마워.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유언장을 썼어.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안심이네요. 응. 그런데 내용을 미리 알려줄까 해서. 나중에 깜짝 놀라지 말고.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저는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전체 재산 30%에서 간병비 1,800만 원을 뺀 금액. 현수는 50%, 나머지 20%는 암환자 지원재단에 기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민수 오빠가 30%요? 현수는 50%고요? 얘 차이가 나요? 얘겠니? 현수는 내가 아플 때 자주 와서 도와줬거든. 병원도 따라가고 간병도 도와주고. 민수는 뭐 했지? 아, 마누라가 간병인 쓰라고 했지.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 사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친정 어머니 간병할 때는 어쩔 수 있었고? 일주일 휴가까지 내면서 친정 해갑잔치 준비할 때도 어쩔 수 있었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럼 간병비 1,800만 원은 뭐예요? 얘 민수 오빠 목에서 빼요. 어머님이 치료받으신 건데. 당연히 어머님이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럼 너는 시어머니 간병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네? 돈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하고? 그럼 그 돈은 민수가 받은 특별 수익으로 보는 게 맞지. 간병 안 한 대신 돈 받은 거니까.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억지예요. 간병과 상속은 별개 문제라고요. 법정 상속분대로 하셔야죠. 이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내가 나한테 한 게 공평했니? 간병은 안 하고 상속만 받겠다는 게 공평해? 친정일에는 일주일 휴가 내고 시댁일에는 간병인 쓰라는 게 공평해?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
입으로만? 행동으로는 뭐 했니? 간병인비 내라고 했어? 병원 한 번 따라왔어? 집 청소 한 번 도와줬어?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걱정했다고? 아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형님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형님이 더 필요하실 텐데요. 현수야, 내가 착하긴 하다. 하지만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나를 잘 대해준 사람이 더 받는 게 맞지. 그게 공평한 거야. 며느리 미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저희도 가족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싫으면 유류분 소송이라도 해봐. 내가 증거 다 모아뒀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요? 내가 한 모든 행동들, 간병 거부한 거, 친정 편애한 거, 돈 요구한 거, 상속 욕심 부린 거, 다 기록해뒀어. 날짜별로 상세하게. 유류분 소송 해봐. 이길 수 있을지. 며느리가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도 반성할게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이미 공증까지 받았어. 바꿀 생각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의 대가야. 받아들여.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넌 그때마다 돈 계산만 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그날 며느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한 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드실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미영아, 얘 갑자기 이래?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어머님,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소홀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 같은 분인데, 이제 와서 유언장 바꿔달라고 하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매일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반찬도 해오고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서 억지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도 뽑아놨어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너 회사는? 어머님이 더 중요하죠. 회사는 휴가 냈어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며느리가 180도 바뀐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유언장 다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아, 진심이야? 정말 반성한 거야? 네, 정말이에요. 앞으로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길게요. 어머님이 아프시면 제가 직접 간병할게요. 간병인 같은 거 쓰지 않을게요. 그럼 이번에 내가 정기검진 받을 때 따라올 수 있어? 친정 일이 있어도? 네. 무조건 따라갈게요. 친정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어머님이 우선이에요. 며느리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못 가겠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해요. 내일은 꼭 갈게요. 역시 친정일이 생기자 바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미영아, 어제 뭐라고 했지? 친정일이 있어도 나를 우선한다고 했잖아. 벌써 약속 어기는 거야? 어머님,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아파서 해주세요. 응급 상황? 그럼 내가 아플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니었어? 암 투병하는 게 응급 상황이 아니고?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의 마지막 카드는 아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찾아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미영이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 거예요. 저도 더 잘할게요. 제발요. 민수야, 내가 얘 무릎을 꿇리?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제가 미영이를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제 책임이에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 마누라가 선택한 길이야. 간병은 거부하고 상속만 챙기려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엄마, 그래도 손주들은 생각해주세요. 지민이, 준호 생각해서라도 손주들은 내가 따로 챙겨줄 거야. 교육비, 용돈 필요하면 직접 줄게. 너희 엄마 거쳐서 말고. 그게 더 확실하지. 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다른 가족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모님, 저는 미영이 어머니예요. 우리 미영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건 저희 집 문제예요. 미영 씨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암 치료받을 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 간병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모님, 그때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미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해주세요. 형편이 어려우면 시어머니 간병은 안 해도 되고 상속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 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며느리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님, 알겠어요. 더 이상 유언장 바꿔달라고 안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손주들도 만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며느리가 마지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 좋아. 오지 마. 손주들도 못 보게 하고 싶으면 해봐. 하지만 기억해둬. 내가 죽고 나면 유언장대로 될 거야. 내가 못 막아. 알아요. 그럼 저희도 상속 포기할게요.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상속 포기? 해봐. 너희 남편은 포기 안 할걸? 돈 앞에서는 다 달라지거든. 며느리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현수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물어주었고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부하기로 한 암환자 지원재단에서도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기부금으로 도움받을 환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가끔 첫째 아들 민수가 혼자 찾아옵니다. 며느리 몰래. 엄마, 미영이가 너무 화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얘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미영이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민수야, 내 마누라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상관없어. 내가 판단해. 가정 평화가 중요하면 미영이 편을 들고, 어머니가 중요하면 어머니 편을 들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를 잘못 길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내가 가끔 와주니까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이 미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것도 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급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정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그렇게 챙기던 친정도, 그렇게 욕심내던 시댁 상속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암환자 지원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간병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선생님, 저희 며느리도 간병을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며느리라면 상속도 생각해보세요. 간병은 의무고 상속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해요. 제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유언장부터 써야겠네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고입니다. 간병은 의무, 상속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며느리들에게, 시댁과 친정을 다른 기준으로 대하는 며느리들에게, 노인의 재산만 노리는 며느리들에게, 여러분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지금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간병 거부하고 상속만 받으려는 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간병과 상속은 별개가 아닙니다. 도덕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간병은 의무, 상속은 권리가 아닙니다. 둘 다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는 없습니다.